12지의 마지막 동물인 돼지. 돼지 꿈, 복돼지라는 말이 있듯이 돼지는 재산과 복을 주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이는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동물이면서 쑥쑥 커가는 성장성에서 재물의 번창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거든요. 인간의 대표적인 먹을거리임에도 너무 먼 존재였던 돼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돼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돼지 박물관. 고즈넉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돼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마다 개성이 가득한 돼지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관람객들이 직접 돼지와 교감하며 돼지의 습성과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체험 교육 농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박물관 전시실로 향하면 돼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곳 관장이 세계 19개국을 돌며 수집한 돼지 관련 공예품은 관람객들의 흥미를 자극하죠.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수다를 세워주셔야 그리고 하루 4번 돼지들의 묘기를 볼 수 있는 공연장.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돼지 운동회는 돼지가 영리한 동물이란 것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뭐 혐오 산업이라고 불려지고 그런 게 저는 양돈이로서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생명 산업인데 내가 다시 한번 그 양돈에 대한 편견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돈 산업에다가 문화자를 이제 붙이려고 이제 박물관을 만들었고, 또 학생들이 오면 돼지 한 사리를 통해서 생명 존중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알고 갈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돼지의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1000여 종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돼지 품종은 랜드레이스종, 대요크셔종, 두록저지종입니다. 빛깔이 흰 랜드레이스종은 덴마크 원산으로 귀가 크며 앞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11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으며 새끼도 잘 기르죠. 반면 모성애가 부족해 새끼를 잘 기르지 못하는 결점이 있는 대요크셔종. 영국 요크셔주 원산으로 털 빛깔이 하얗고 추위에 약하죠. 두록저지종은 미국 동부지방 원산인 갈색 돼지로 체질이 건강하여 더위에 잘 견디고 기후 풍토에 대한 적응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52년에 처음 수입되었죠. 전 세계에는 뭐 돼지의 품종이 뭐 한 1000여 종이 있어요. 이제 품종으로 이제 등록된 돼지는 한 350여 종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그 고기를 생산하는 품종은 한 3품종이 들어가요. 뭐 랜드레이스, 요크샤, 두룩저지가 들어가는데, 삼원 교잡돈, 쉽게 말해서 3마리의 피가 섞인 그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이곳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돼지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먹이를 주면서 돼지와 교감하는 이색 체험을 통해 돼지의 습성을 관찰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돼지들은 우리 쿠네쿠네랑 햄프셔, 베트남 포트벨리, 우리나라 토종 제레돼지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레돼지랑 햄프셔라고 하는 종류는 300에서 500kg까지 자라는 식용돼지고요. 베트남 포트벨리라고 하는 종류랑 쿠네쿠네라고 하는 종류는 미니 애완용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돼지들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레돼지는 털빛이 광택이 나는 검은색으로
번식과 성장률이 개량 돼지보다 저조합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띠가 있는 햄프셔는 동작이 활발하여 방목에 적합하고 고기의 질이 좋아 식용돼지의 잡종 생산에 자주 쓰이죠. 성질이 온순하고 사교성이 있는 쿠네쿠네와 포트벨리는 미니 돼지종인데 세계 각지에서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죠. 머리가 좋아서 먹이로 보상하거나 자주 목소리를 들려주면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돼지들의 습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흙바닥을 보자마자 뭔가 분주해진 돼지들. 돼지는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를 굴토성이라고 합니다. 돼지 머리는 쟁기 모양으로 생기고 코끝에는 연골판이 있어서 땅을 파고 벌레, 풀뿌리 등 흙 속의 영양분을 섭취하기에 편리하죠. 돼지는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 항문 주변 외에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의 코가 다른 동물보다 납작한 이유는 뭘까요? 가축으로 사육되기 전에 땅을 파고 먹이를 찾아 먹던 습성 때문이라는데요. 돼지 꼬리는 꼬불꼬불하다기보다는 동그랗게 말려 있거나 막대기처럼 펴져 있는 모양입니다. 꼬리가 말려 있느냐 펴져 있느냐에 따라 돼지의 긴장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돼지 꼬리가 말려 있으면 긴장 상태, 펴져 있으면 편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돼지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땅을 파는 습성 때문에 목뼈가 두툼한데요. 그래서 대부분 고개가 45도 정도밖에 들리지 않죠. 돼지는 잡식성 동물로 유명합니다. 창자의 길이가 몸의 14배에서 16배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중간인 돼지는 먹이의 종류가 다양하죠. 또한 돼지는 자신에게 정해진 양 이외에는 더 이상 과식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일반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먹고 그런다 그러지만 위가 한 85%가 차면 절대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육을 시킬 때도 자유급식을 시키는데 자기가 배부르면 절대 먹지를 않거든요. 박물관 2층으로 올라가면 카페 한편에 옹기종기 살고 있는 미니 돼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돼지들로 몸집이 채 30cm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돼지들에 비해 크기가 작고 앙증맞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돼지들은 베트남에서 애완용으로 자주 키우는 미니 돼지고요. 종은 포트벨리라고 합니다. 미니 돼지는 원산지와 개량종에 따라 크기가 다양한데 보통은 완전히 자라도 키가 40에서 60cm 정도에 몸무게가 60kg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미니 돼지는 포트벨리라고 하는 베트남종이 널리 사육되는데 지능이 꽤 높은 편이어서 애완용으로 적합하죠. 다른 돼지들에 비해 코가 짧고 꼬리는 직선형인 게 특징입니다. 반사성 행동을 보이는 것도 돼지의 특성 중 하나죠. 돼지를 앞에서 잡아당기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돼지는 위급한 상황을 우선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잘 발달된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를 뒤에서 잡아당기면 어떨까요? 반사성에 따라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돼지는 정말 그 특성 중에 건조하고 온난하고 청결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깃자리가 말라 있는 데를 찾아서 잠을 자고 그리고 자기가 자는 잠자리에서 제일 먼 곳에다가 소대변을 넣고 저도 집에서 돼지를 사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개보다는 냄새도 안 나고 더 영리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 카리스마. 돼지의 영리함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 돼지 공연장. 이렇게 4마리 돼지가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남녀노소 관람객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돼지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돼지가 바로 작고 귀여운 미니 돼지 카리스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카리스마 출발합니다. 관람객들의 박수와 함께 출발한 카리스마. 자, 코르 짠. 볼링 핀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군요. 때문에 조금 커지면 2개, 많이 커지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돼지 공연. 자, 우리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다음 타자인 까미가 허들을 폴짝폴짝 뛰어넘습니다. 이번엔 우리 까미가 허들 넘는 게 아니라 코를 이용해 이 고리를 한번 빼볼 거예요. 고리 하나 먼저 바로 도전합니다. 자, 고리 한 개 시작. 자, 이렇게 코로 자 이렇게 눈 깜짝할 새 성공한 까미. 성공했습니다. 고리 2개 시작. 자, 코로 하나 3개까지. 고리 2개, 3개도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공을 모는 묘기를 선보이는 꿀순이. 꿀순이 슛.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끊이질 않는데요. 우리 꿀순이가 아주 멋지게 수비수랑 골키퍼를 제치고 축구를 좋아하는 꿀순이는 여러 장애물을 용케 피해서 골대에 골을 넣습니다. 바로 내게 갑니다. 아주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번엔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며 가방 안에 들어가는 묘기를 선보이는 꿀순이. 아주 예쁘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세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가방에서 탈출합니다. 일곱을 알아듣고 나왔습니다. 공연을 본 관객들은 하나같이 돼지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실 돼지의 IQ는 75에서 85 정도로 몇 가지 동작은 애완견처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돼지의 지능과 공감 능력이 개나 고양이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동물 공연 중에 이제 조련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는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돼지가 적응하는 시간이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시간이 보통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15분이 지나가면 엉뚱한 행동을 해요. 아이들도 자라는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어떤 게 집중하다가 뭐 다른 행동을 또 하듯이 그래서 저희는 뭐 과도하게 뭐 교육을 시키지 않고 신나게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돼지들이 바로 앞에 모든 공연이 끝나고 훈련사와 함께 야외로 나온 20여 마리의 돼지들. 이곳에선 돼지들을 직접 어루만지고 안아보면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났고요.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지막이니까 신나게만 해주셔야 돼요. 직접 돼지도 만져보고 직접 안아보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지금 처음이고요.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네요. 생각보다 돼지가 되게 똑똑하고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만 보다가 실제로 돼지들이 이렇게 뛰놀고 사람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정말 딱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그 모습들이요. 이번엔 돼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전시실로 향해보죠. 안으로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돼지 관련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나라별 특색이 잘 녹아있는 세계 각국의 돼지 공예 작품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단순히 돼지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돼지와 관련된 역사, 돼지의 생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조상, 땅에 있는 조상을 불러들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동물이 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을 하든지 뭐 자동차를 사면 고사상에 돼지머리가 올라가는데 그런 믿음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고사상에는 돼지머리가 올라간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돼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돼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예언자구시를 했거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국가 차원의 큰 제사에서 신명의 제물은 돼지였는데요. 오늘날까지 고사상에는 돼지 머리가 올라가죠. 그렇다면 고사상에 돼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민속 윷놀이에서 도는 돼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시작을 의미하여 첫 도는 살림미천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인 만큼 돼지 머리를 차려놓고 일이 잘 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리고 돼지의 한자말 도는 우리말 돈과 같은 소리말인데요.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듯 많은 돈을 벌어 부귀영화를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를 지낼 때 돼지 주둥이에 돈을 물리는 것입니다. 옛 문헌을 보면 돼지가 도읍지를 정할 때 도움을 줬다고 쓰여 있는데요. 고구려 유리왕 19년에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 뒤쫓았더니 곡식을 키우기에 알맞고 백성이 살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죠. 고려의 수도를 정한 것 역시 돼지였다고 옛 문헌을 통해 전해집니다. 태조 왕건의 조부가 곤경에 처한 용왕을 도와주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돼지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돼지의 인도로 송악산 남쪽 기슭의 터를 잡은 것이 고려 건국의 시발점이 되었죠. 유럽에서도 돼지는 특별합니다. 양력 새해 첫날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가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기 때문이죠. 유럽인들은 돼지가 먹이를 찾을 때 주둥이로 앞을 헤치며 나가는 것을 두고 새해에는 전진해서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돼지를 행운의 상징으로 삼게 된 배경은 고대 토템 신앙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우리가 곰의 자손인 것처럼 게르만 후손들은 멧돼지의 자손인데요. 때문에 돼지를 신성시했고 새해에 돼지고기를 먹는 풍속이 생긴 거죠. 최근 돼지는 이종 이식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까지 책임지는 소중한 동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니 무균 돼지는 인간의 장기 이식용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균이 없는 돼지를 말하는데 심장, 췌장 등 장기의 크기는 물론 해부학, 생리학적으로도 사람의 장기와 비슷해 장기 이식용으로 알맞습니다. 무균 돼지의 세포를 떼어내 인간 면역 유전자를 집어넣은 뒤 복제 돼지를 만들면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장기 이식용 돼지가 되는 거죠. 돼지 공연장 뒤편에 마련된 돼지들의 주거 공간. 배설 장소를 따로 만들어주면 돼지는 누울 곳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돼지는 파산의 상징입니다. 한 번에 보통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고 1년에 2회 정도 분만을 할 수 있어서 관리를 잘한다면 어미돼지 한 마리가 2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요 이제 모성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만지거나 그러면 공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미 돼지는 새끼 돼지가 클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봅니다. 이런 지극정성 때문일까요? 야생에서의 생존율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높지요. 이곳 돼지박물관의 이종영 관장은 거의 매일 이곳에 와서 돼지들을 보살피고 관찰합니다. 이종영 관장은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하고 1996년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창업하면서 돼지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23년간 돼지와 함께한 이종영 관장이 돼지 박물관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돼지하고 23년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똑같다.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한테 친근감을 주고 예쁜 행동을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고 있지만
생명 존중이란 중요한 단어라든지 그 고마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돼지와 교감하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바른 먹거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돼지 박물관. 단순한 흥미 위주의 동물원이 아닌 체험 교육의 장으로서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돼지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레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우리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입니다.